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오전에 화창하던 날씨, 오후 들어 다시 강원도와 경기 동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 영서와 경기 동부에는 최고 50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량을 늘리고 있어 한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환 기자.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잠수교는 오늘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은 일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곳곳이 흙탕물로 흥건합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약 6.8m입니다. 차량 통행 기준이 약 6.2m인 만큼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잠수교 통제는 한동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당댐 수위는 약 24.5m로 초당 6,000톤대로 떨어졌던 방류량은 다시 8,000톤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강 쪽은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이 방류를 계속하고 있고 남한강 쪽은 충주댐과 괴산댐에 이어 행성댐이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한강 지역에서는 경기 여주 흥천대교 원부교 지점 등 4곳에 홍수경보가, 강원 홍천, 홍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평택 군문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계속 발령된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는 정상화됐지만 개화 육관문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불광천과 양재천 등 서울 시내 하천 18곳도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누적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 계속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경기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6개 시군에 산사태 경계를 발령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통보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위험 단계가 지났다며 대피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먼저 윤총 기자입니다. 가평군 상면 한 도로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위와 진흙이 쏟아져 내려 도로가 끊기고 전봇대는 꺾여 하천에 박혔습니다. 도로 안쪽 마을에 있던 80여 명의 주민과 행랑객은 18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됐습니다. 지나가시던 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다행히 그런 피해는 없다고 119 아저씨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행이고. 가평에만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이 269곳. 모두 대피 문자가 발송되고 대피 방송도 이어졌습니다. 산 일부가 무너져 내린 작은 마을. 산사태가 일어난 장소와 불과 5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40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단계는 지났고 피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아니 뭐 저기 위험 주의는 뭐 지금 넘겼잖아요. 넘겼으니까 앞으로 이제 봐가면서 이제 대피하려고요. 자기가 자신하는 거죠. 이상 없을 것이다. 늘 이 정도만 왔으니까 먼저도. 군청에서 보내는 문자에 대피 장소가 표기되지 않아 급한 상황에는 대처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따로 마련해 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주민분들 상대로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친인척 아니면은 내일까지 500mm의 비가 더 예보된 상황. 경기도에는 가평을 포함해 16개 시군의 산사태 심각 아랫 단계인 경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 이처럼 경기 지역 내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는 것은 4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최고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 원인과 대응책을 이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도에서만 7명이 숨졌습니다. 평택과 가평에서 각각 3명, 안성에서 1명인데 모두 산사태 때문입니다. 피해 장소가 산 아래 위치에 있어 순식간에 쏟아진 토사에 미처 손쓸 새 없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40일 넘게 계속된 역대급 장마와 강우 탓입니다.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때에 물폭탄까지 쏟아지면서 토사가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토양 내부에 토양 수분이라든지 지하수 형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집안이 무른 지역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모래흙이라 가지고 그냥 비만 왔다 그러면 그냥 물을 차득 먹고 있다 주탄처럼 그냥 쭉 흘러내리는 거죠. 기상청은 내일까지 최고 5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 위험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행객의 경우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계곡에 흙탕물이 흐르면 즉시 산을 벗어나야 합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집중호우로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싶지만 계속되는 비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생계 걱정에 살 길이 막막해진 이재민들을 김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입니다. 집이 물에 잠긴 권차순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권 할머니는 간신히 목숨만을 건졌다며 당시 충격에 몸이 떨리고 눈물만 나옵니다. 약도 못 가져오고 하나 못 가져왔어요. 내가 내 몸만 빠져왔어요. 배란간에 막 그냥 들어다친 게. 물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유정열 씨도 물난리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몸은 잠시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생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손님들 옷 같은 것도 막 입고 그런데 어떻게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문제고. 이곳에 들어와 있는 이재민은 20여 명. 안성 씨는 추가 비 소식에 이재민들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희가 계속 교대에 가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대피했다 돌아온 주민들은 집과 가게 등에서 청소와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자연재해도 원망스럽지만 지자체의 무대책이 더 서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요구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선거할 때만 사람들 얼굴 비치고 국회의원 비치고 시장 비치고.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327가구 4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